개장전 성공 전략입니다. 또 8월의 시작, 또 한 주의 시작을 이분과 전략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명성욱 어드바이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돌아보니 7월은 좋았더라고요. 그렇죠. 미국장도 그랬고요. 국내도 괜찮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베어마켓 랠리에 불과하고 조금 더 오르다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골드만삭스의 의견도 나온 상황입니다. 매크로의 불안이 있다 보니까 실적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인데요. 8월의 증시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8월은 폭염이 지금 뭐 한승 기승을 부리는 떼아표시 막 이렇게 부담이 될 텐데요. 우리가 사실은 근래 시장을 보면은 경기 침체 여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부각이 됐는데 그런 부분은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6월에 급락하면서 반영이 됐고 7월에 행보도 하면서 그런 부담감을 좀 어느 정도 소화하는 이런 모습이었고요. 8월은 서머랠리, 그러니까 여름철 시장에 대한 조금 긍정적인 흐름이 전개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유는 이제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 수급이 많이 개선이 됐죠. 6월에 급락장에 외국인들이 5조가 넘는 우리 시장의 매도의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7월 들어서 지난달에는 외국인이 순매수하면서 시장이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이런 외국인의 수급 구도를 본다라면 8월은 지금 점진적 안정이 전개되는 긍정적인 장세가 전개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8월의 장세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아직도 걱정이 많은데요. 주식은 항상 이런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라는 말씀으로 8월 장세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기업들의 실적이 8월에도 계속 쏟아질 겁니다. 그 상황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찌됐건 실적 체크 내 보유 종목이라면 조금 더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의견들은 굉장히 왈가왈부합니다. 논란도 굉장히 많고요. 하지만 일부 좀 둔화 지표는 많이 보이고 있어서 그걸 감안을 했을 때 반도체주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경기에 조금 민감한 섹터이긴 합니다만 지금 미국에서부터 나오는 반도체 지원법 등 또 쏟아지는 신제품 등을 생각했을 때는 반도체 쪽 괜찮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 이제 8월이 되고 지수가 2,400을 회복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는 항상 과거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항상 시세가 매일매일 변하니까 예전에 했던 시장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평가했던 부분을 우리가 잊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 한 달 전까지만 해도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상당히 부각이 됐고 그러면 경기에 가장 민감한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전망이 나왔어요. 그게 7월 초입니다. 당시 방송에 출연했을 때도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을 시장은 선반영했기 때문에 서학 투자자, 그러니까 미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라든지 반도체 전반 매수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ASML 홀딩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리서치 등 글로벌 반도체 3대 장비 업체를 비롯한 반도체 전반의 주식 모두 엔비디아라든지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스 7월 초가 다 바닥이었어요. 지금 전부 다 올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7월 달에만 급등의 모습이 보이면서 반도체 업황 전반이 한 25%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주식 투자가 참 좀 좀 난해하다 그럴까요? 굉장히 안 좋은 시각이 나왔는데 거기가 바닥을 치고 지금은 반도체 전반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장 전반이 8월 달에는 좀 더 서머랠리 장세로 긍정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면은 약간의 완급 조절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이제 반대로 우리 기업들의 반도체 관련주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 뜬 모습이어서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굉장히 좋은 기판 관련 전반의 주식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판단하고요. 지금 어닝 시즌 중반이 넘어가면서 S&P 500 기업도 한 60% 가까운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네. 근데 그중에 70% 넘는 기업이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근래에 나왔던 기업들 실적 발표하면 뭐 스냅이라든지 월마트라든지 얘기하면서 시장을 굉장히 공포스럽게 분위기를 조성했는데 70%가 넘는 기업의 좋은 실적을 부각한 것이 아니라 일부 안 좋은 기업들의 실적을 부각시키면서 우리가 공포감을 굉장히 느끼게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힘들고 어려운 장세는 시황을 보면 힘들고 어렵지만요. 향후 장세는 긍정적이고 반도체 전반은 상대적으로 지금 실적 대비 매력적인 그런 국면으로 저는 반도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기판 관련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 주셨어요. 근데 기판 쪽에서도 지난주에 저희랑 코리아 서킷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코리아 서킷 또는 심텍 이런 주식들은 뭐 심텍은 주말에 사실은 시간에서 6%나 올라가지고 오늘 아침에는 뭐 세게 나오면 약간 부담이 되기는 한데 네.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의 반도체 업체하고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시세 흐름을 보면은 우리 기업들이 지금 실적 대비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존의 시각을 일단 유지해 주셨어요. 워낙 장기 뷰를 좀 갖고 가시다 보니까 시각 변화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업데이트되는 종목에 대한 이슈 등까지 함께 소개를 해 주시니까요. 여러분 함께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선 또 어떤 의견을 주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뭐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섹터이고 시세도 좀 강하게 나고 있는데요. 태양광, 풍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전까지 어찌됐건 에너지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이쪽을 관심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이럴 때 어떤 대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일주일 전에는 사실은 굉장히 바닥에 있었거든요. 특히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CS인드하고 OCI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틀밖에 뜨지 않았고요. 맞아요. 주가는 대략 빠졌어요. 그러니까 일단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뭐 다 알고 있습니다. 기후 협약 관련 그런 법안이 이제 이번 주에 미국의 상원 통과 여부가 이제 주목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약간의 불협화음, 그러니까 민주당 상원의원의 그런 뭐 거취 문제라고 그럴까요? 우리도 보면은 지역구에 어떤 정당의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그 지역을 위한 그런 정책으로 자기 당의 의견하고 좀 다른 내용을 갖다 가끔 발표하는데 여기도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조율돼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은 재생에너지 부분은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잘은 몰라도요. 거리를 걷다 보면은 오늘은 이제 비가 오니까 좀 덜하지만 이 폭염에 우리가 이건 진짜 더위가 너무 심각하다 이런 걸 다 느끼잖아요. 네. 우리 그 35도 수준입니다. 근데 유럽 같은 데나 미국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 45도 수준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거 우리가 꼭 느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진짜 위험한 상황이구나 이런 걸 고려한다라면 친환경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필수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과학자들의 눈에는 지구가 지금 한계치를 넘어간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환경 관련주들은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지금 주가가 또 많이 올랐잖아요. 이 오른 상태에서 관심을 가지면 조금 재미가 좀 없을 소지가 많죠. 근데 반드시 좋은 회사도 주가가 많이 오르면 조정을 받습니다. 추후에 또 조정을 받을 것이고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주가가 덜 뜬 회사가 CS인드나 OCI 같은 경우, 특히 OCI는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데 중국에서 규제한다. 그리고 돈을 좀 2분기 많이 벌을 거 2,100억 벌을 거로 예상했는데 1,800억 벌었다. 그래서 최근에 바닥에서 막 변동을 좀 심하게 보여서 불안한 사람들의 물량은 이미 정리가 됐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OCI가 좀 더 여유 있게 반전이 전개될 것이고 친환경 에너지 전반은 굉장히 좋은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초보 투자자가 들어가기에는 약간 좀 경계해야 되고요. 그래도 우리가 한 종목 더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솔루션이 일찌감치 미국 시장에 진출해서 태양광 모듈 부분 점유율을 사실은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신고가를 낸 모습인데요. 이번에 이슈가 미국의 기후협약 관련 이런 부분이니까 하나솔루션이 이번 주에 약간의 완급 조절이 나오면 조금 여유 있는 관점에서는 관심이 좀 필요한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거래일 동안 정말 가열차게 올랐던 게 태양광주입니다.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고요. 지난 금요일에는
에너지 솔루션과 OCI가 조금 더 강하기도 했는데요. OCI 쪽은 뭐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온다라는 모멘텀을 계속 안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또 가격이 올라가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간다면 또 모듈이나 셀 쪽에는 부담이 될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을 좀 잘 타시면서 보시길 바랄게요. 그래도 하나솔루션에 대해서는 아이비들의 의견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화장품 쪽으로 가겠습니다. 중국 봉쇄 영향으로 2분기 화장품 업계는 뭐 실적이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1년 6개월 만에 적자였고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그래도 면세 사업으로 나름 선전을 했는데 이쪽은 뭐 지금 투자 의견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가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기 화장품은 사실은 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소외당한 업종이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죠. 중국 관련 비중이 너무나 큰 거고 이래서 중국하고의 관계 이런 거 보면은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약간 좀 힘겹지 않겠나. 왜냐하면은 지금 글로벌 정세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로 나토 유럽하고 러시아의 문제 그리고 북한하고 또 우리하고의 문제가 약간 좀 이렇게 예전보다는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은 쪽이잖아요. 이제 한미 훈련이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중국하고도 지금 중국이 좀 사실은 사드 산불 정책 관련해 가지고 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중국 애들이 사드 때 꼴부린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지만 공산주의에서는 통제하면은 얼마인지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신냉전이 되면은 안 되지만 약간 이제 그런 분위기가 고쳐가 된다라면은 그러면 화장품은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지 않는다라면 물론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다 어떤 기업이든 다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비중이 워낙에 커서 제가 볼 때는 좀 개인적으로 좀 난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이게 말도 안 되는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이런 데에서 만약에 화장품이 한 번 더 급락을 한다. 중국하고 사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불거지고 그러면은 그때는 화장품을 한번 볼만하고요. 지금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는 아까 우리 앵커님이 얘기한 LG생활건강 아무래도 이제 그 저기 막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다 보니까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뭐 면세점이라든지 여행을 좀 누가 뭐라 그래도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면세 사업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또 해외 사업 부분을 약간 좀 공격적으로 진행하는 LG생활건강이 그래도 화장품 관련 기업에서는 우리가 투자하는데 크게 무리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 섹터에 대한 뷰 확인해 주셨어요. 자, 다음 공약주로 가겠습니다. 오늘의 공약주가 이거 개인 투자자들 대응이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트렉스 차트 열어놓고 보면 이거 어려울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이제 지금 시장은 이런 모트렉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개별 성격의 약간 자율주행 그런 이슈를 생각하면서 할 수 있고 지금 시장은 둔하지만 업종 대표주들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는 이제 오늘 모트렉스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요새 좀 뭐라 그럴까 무상증자 그런 것도 또 한 달 전인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별로 좋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시대가 변하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는 전기차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포스코 뭐 케미칼에디 이런 것들이 최근에 급등하는데 급등하기 전에는 사실 또 굉장히 또 어려웠어요. 근래에 보면은. 그래서 자율주행도 한 2025년이면은 당연히 자율주행이 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게 뻔하니까 이 회사가 취급하는 이제 뭐 비디오라든지 내비게이션 그리고 지금 그 자율주행 자율주행차나 스마트카에 필요한 첨단 운전자 보조장치 뭐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걸로 봤을 때는 한번 이슈가 충분히 전개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자회사로 이제 그 북미 시장에 있는 전진건설 로봇이라고 있는데 이 회사도 자회사가 실적이나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견조해요. 그래서 요 모트렉스를 한번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아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3거래일 연속 조정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사실은 최근에 조금씩 좋아지잖아요. 상당히. 근데 이 회사는 상대적으로 3거래일 연속 조정의 모습이어서 충분히 가격 조정이나 이런 부분이 잘 되고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가격이 12,300원인데 한 18,000원을 목표로 그리고 11,000원을 손절가로 모트렉스 한번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ADAS 등을 개발, 제조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모트렉스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요. 지난 금요일은 한 2% 정도 밀려났는데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시고 목표 주가는 18,0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추가적인 탄력도 이루어지길 바라보면서 모트렉스 저희 지켜보도록 할게요. 시간 여유가 저에게 살짝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보시는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섹터가 어디일지 궁금해요. 앞서 말씀 주신 반도체 신재생일까요? 아니면 추가적인 섹터가 있을까요? 자동차주도 긍정의 시각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굉장히 시황을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실제로 시세는 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좋게 보는 섹터 중에 하나가 또 엔터테인먼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워낙 하이브 얘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제가 한 달이 좀 넘은 시점에서 하이브가 급락할 때 하이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실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럼요. 그래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오랜 경험에선 그날은 하이브를 사야 되는 날이지 파는 날이 아니에요. 근데 그날 파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하이브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식, DBIT 반도체도 기업 분할한다고 해서 급락이 나왔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요. 급락 나왔다고 그 회사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게 앞으로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요. 급락이 나오고 주가가 말도 안 되게 크게 빠진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대부분 기회예요. 해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상품도 마찬가지고 뭔지 알죠? 콩, 대두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저기 막 우리가 포드 미국 시장에서 포드가 리비안 주식 팔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리비안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내용이 나왔지만 당시 제가 뭐라 그랬냐면 20달러 이하에서는 리비안 주식 미국 투자자 사셔야 된다. 지금 35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70% 올라갔고요. 최근에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스냅발 충격으로 스냅이 9달러까지 빠졌죠. 10달러 이하. 저는 지금도 스냅을 사야 된다고 봅니다. 한 달 후면 알겠죠? 한 달 후면 스냅이 얼마 되는지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래서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울 때 기회가 오는데 시장은 그 어려운 것을 마치 한없이 전개되는 것 같이 막 떠들으니까 이게 돈이잖아요. 돈 앞에 우리가 강합니까? 약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서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의 하이브를 기점으로 네. 그리고 반도체도 DBIT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업 분할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한다 그러면 다시 급등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DBI텍이라든지 전반의 주가 긍정적입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시장의 대표 플랫폼 기업이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잖아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여유 있게 본다면 이제부터는 조정을 받을 때마다 물량을 좀 사야 된다. 그럼 뭐예요? 시장 결국 좋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이브야 워낙 말씀을 많이 주셨었고, 뉴진스도 그렇고, 블랙핑크 활동도 그렇고, 엔터 쪽 기대해 볼 만한 이슈들은 계속 나오니까요. 무료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 함께 더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명성욱 위원님과 함께 전략 챙겨봤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예.